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하락한 1948선에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은 이번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측 간 NSC 간에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50여일째 이어진 경제전쟁이 확전기로에 섰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확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생산 라인이 차질을 빚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대비를 잘해야 한다고 한 만큼 실물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인 처서인데요. 이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분 좋게 다가오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권경훈 전문가님, 강민 전문가님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에 대한 지혜를 모아볼 수 있겠네요. 먼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요. 이 지소미아, 이 네 글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굉장히 핫했던 검색어이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되면서 물론 미끄러졌던 섹터도 있었겠지만 오늘 애국 테마주와 방산주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선보여졌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는요. 사실 한일 양국 간의 갈등 전개 상황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계속해서 팔로우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증시 불황에도 쑥쑥 크는 성장주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섹터일까요? 바로 5G 장비와 부품주 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요, 이 5G망이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2분기는 대다수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일 갈등이 장기화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 소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소미아 종료 소식에 애국 테마주 방산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여행과 항공주는 약세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된 겁니다. 일본 여행 수요 감소의 영향이 우려되는 여행업체와 또 항공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기 방어주들이요. 사실 증시 하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던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경기 방어주가 좀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주요적으로 금융과 통신, 에너지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자, 정책 리스크 등의 실적을 조금 안 좋게 했었고 게다가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외면 등을 돌리게 되면서 이런 큰 손들이 등을 돌리게 되다 보니까 글쎄요, 이 경기 방어주가 좀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문제까지 오늘 아싸 소식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아싸 인사 잘 들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애국 테마주와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5G 장비와 부품주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네요. 하지만 한일 갈등으로 여행과 항공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경기 방어주가 난간에 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훈 전문가님, 어떤 이슈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그 지소미아 관련된 이제 뉴스를 좀 인상 있게 봤는데요. 20일 정부가
그 지소미아 파기 협정 이제 뉴스를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이제 애국 테마주라든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지소미아 파기가 의미하는 바가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지소미아 파기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과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 증시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이기는 하나 또 오늘 보면 크게 주가가 휘청거리거나 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또 있고 특히 미국까지도 이제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 정부도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라 아마 사전에 충분히 물밑 작업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영향이 단순히 관련주들의 등락에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갈등 전개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특히 이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욕심 없이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관련주들을 좀 안 보는 편인데요. 괜히 5% 이제 먹자고 들어갔다가 20% 이상 크게 깨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제가 이제 11시에 또 방송을 이제 하는데 무료 방송 오시면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이제 분석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국 테마주와 방산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소미아 종료로 주가에 선반영이 됐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이 중에서 눈여겨보신 이슈 있으신가요? 네, 저는 5G 장비 부품주들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등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일 무역 전쟁도 장기화될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현재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하나인 5G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망 구축 단계에 접어들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KMW,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등 관련 종목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흑자 전환을 하거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5G망 구축 관련 매출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중국 통신사는 9월에 5G 요금 출시, 하반기부터 상용화에 들어갈 전망으로 관련 업계는 보다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5G 서비스가 상용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관련주들의 실적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시면 투자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은 증시 불황에도 5G 장비와 부품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전 세계 5G 지금 구축 단계인 만큼 여러 가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특히 KMW, 오이솔루션에 대한 관련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싸인싸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역시 관련해서 좀 큰 움직임을 보였던 일지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 좀 경색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전략적 수출 물자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일지테크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인데요. 이 탄소섬유 관련해서 신소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장 거의 25% 가까이 올랐네요. 6,5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보라티알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불매 운동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원전 오염수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보라티알이 반사이익 기대감을 조금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한 건데요. 자, 보라티알은 유럽 등 40여 개의 가공식품 제조사로부터 최고 제품만 좀 엄선해서 국내 1,400여 개의 기업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10% 넘게 뛰어오르면서요. 9,2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전장에서는 10,000원 가까이 터치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캐몬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한일과의 관계가 좀 난색이 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기업들의 애환을 좀 정부가 달래주기 위해서요. 화평법이라고 하죠.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을 정부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캐몬 같은 경우는 신약과 화학물질을 관련한 이 비임상 수탁 업체인데요. 역시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장 크게 쏠렸습니다. 오전장에서 좀 크게 올랐었고요. 오늘 종가는 6.33% 오르면서 1,6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강민 전문가께서도 짚어주셨던 KMW 나와 있는데요. 자, 5G 수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시총 4위가 지금 펄어비스일 텐데요. 이 펄어비스를 제치는 모습까지 오늘 KMW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세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올해 들어서요, 주가가 5.5배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오 놀라워라 라는 수치인데요.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5.66% 뛰어 올랐습니다. 6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락앤락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입니다. KB증권에서요. 락앤락의 상반기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반기 역시 조금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 그 예상치가 사실 너무나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KB증권에서는 그 예상치를 조금 밑으로 낮췄습니다. 오늘 이러한 실적과 전망과 함께 6% 가깝게 미끄러진 모습이 포착이 됐네요. 장중 내내 낙폭을 그려갔고요. 12,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을 재석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일본과의 관계 속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지테크, 보라티알, 그리고 캐몬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인 KMW, 거기 락앤락은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5가지 쟁쟁한 종목 중에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권경훈 전문가님, 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락앤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중요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락앤락은 이제 주방 생활용품을 이제 제조하고 이제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KB증권이 예상 이제 실적 대비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이제 지적을 함으로써 목표 주가를 굉장히 하향함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락앤락의 실적 둔화는 17년도 이후부터 가파르게 진행 중이었고 최근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예상치 대비 마이너스 51%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모든 주가가 이제 실적을 반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적이 안 좋아도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이 높으면 꽤 괜찮은 이제 주가의 형태를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락앤락의 경우 이제 매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소외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또 크게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또 이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저점 부근이었던 요 14,500원 부근을 이제 이탈을 하면서 지금 현재 12,5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2017년도 지금 현재 말부터 쭉 전체적인 추세로 보아서 현재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어서 이 앞전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이 전부 이제 매물대가 되어버립니다. 즉, 이 물량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엄청난 이제 호재라던가 아니면 대량 수급이 들어와야 가능한데 사실 이제 그럴 만한 지금 현재 단기적인 이슈가 없고요. 굳이 지금 시장에 잘 가는 종목도 많은데 이 종목을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이제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런 이제 락앤락처럼 지속적으로 굉장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차트의 종목을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부분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경훈 전문가님은 락앤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크게 하회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특징주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싸인싸 소식에서 다뤘던 5G 관련된 종목인 KMW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KMW는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 PF 사업이 5G 투자의 수주를 선점하면서 5G의 대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7년과 18년에 적자를 보이다가 19년 들어 흑자 전환하며 매분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3분기에도 가파른 이익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KMW는 최근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대주주가 유중 참여 부담이 있을 것이고 회사채 발행 및 제1금융권 차입이 가능할 전망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단기 추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감은 진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인사 소식에서도 말씀드렸듯 중국의 5G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4분기 이후 중국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더불어 글로벌 필터 수급을 감안할 때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성장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G 관련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하고 중국의 5G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체를 꼽자면 KMW 그리고 RFHIC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두 종목들을 함께 관찰하시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은 KMW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G 대표주로서 성장세 지속이 전망이 되고 또 유상증자 우려감이 진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자세히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함께하고 싶어서 홈페이지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이 보이시죠? 사진과 실물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맞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방송 입장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방송 입장을 잠시 후 밤 11시에 클릭해 주시면요, 이따가 공개가 될 승자가 알려주는 시크릿 종목이 공개가 되고요. 간단한 종목 상담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는 과연 누가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가 3498님 맞나요? 제가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네, 꼭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할 테니까요.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하기 앞서서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살펴봐야겠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강민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던 인바디가요, 거의 6% 가깝게 올라온 모습 포착이 됐고요. 자, 그리고 권경훈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일진 멀티리얼즈가 7.49% 8월 23일 고가 기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권경훈 전문가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네, 투자 포인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승자를 또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으로 또 머니W 스탁세일즈 시작하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구경해보러 가보시죠. 네, 강민 전문가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자, 원칙 있는 투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칙투자 강민 전무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여러분 6글자입니다. 이제는 맞추는 재미가 있는 스탁세이즈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힌트 요정이 되어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면 뭐가 보이죠? 뭐 새도 있겠고 구름도 있겠지만 정말 이 비행기가 쭉 날아다니면 어렸을 때 많이 구경을 하곤 했는데 이 항공기 부품 또 항공기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풀네임과 함께 스탁세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죠. 자, 급등하는 종목만을 빵야 저격한다. 저격수 권경훈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권경훈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5글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뭐 거래량도 있었고 해서 좀 많이 좀 아실 법한 종목 같기도 합니다. 좀 힌트를 드리면요. 여러분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되게 잘 해야겠죠. 그 관리를 일일이 손으로 하긴 힘들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이 소프트웨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또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꼭 맞히셨으면 좋겠는데 못 맞히셔도 괜찮아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풀네임과 함께 역시 권경훈 전문가와의 그 종목 상담, 종목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권경훈 전문가는 오늘 승자시기 때문에요. 잠시 후 밤 11시가 되면 무료 방송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시크릿 종목도 공개가 되고 간단한 종목 상담도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민 전문가와 함께 먼저 스탁세이즈 시작해볼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종목 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소개해 주신 종목이 있죠. 바로 인바디에 대한 코멘트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바디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그 다음날 저가를 저점으로 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게 나와 있고 지금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단기에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점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 대외적인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목표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 항상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실패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시거나 실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항상 손절가 그리고 매수해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청산을 하는 기준을 손절가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따라붙여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은 크게 아쉬움 없는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바디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종목을 알아볼까요?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름처럼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종목을 선택하신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 회사 이름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한국항공우주는 그 한국형 전투기 그리고 군용 헬기, 그리고 훈련기, 그리고 민간 항공기,
그리고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대형 항공기 제조사의 공급 회사, 그리고 우주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을 하고 있네요. 네. 다루고 있는 사업 부문들을 들어보면은 야, 이거 조금 특수한 네. 또는 특이한 이게 대단한 부분에서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항공우주는 크게 두 가지로 사업 부문이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군수 사업 부문 그리고 민수 사업 부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수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각 사업 품목별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민수 사업 부문은 항공기 기체 구조물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 19년 2분기에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회사가 정상적이고 성장세를 그려가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투자의 포인트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한국항공우주.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만큼 실적이 계속 좋다면은 이게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역사를 조금 이렇게 뒤집어 보면 13년, 14년, 15년, 16년 꾸준히 실적이, 그러니까 수익이 성장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2016년에 10%의 지분을 갖고 있던 하나테크윈이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오버행 이슈가 나서 주가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고요. 2017년부터 방산 비리로 시작된 우려감이 분식회계 우려로 넘어가면서 검찰 및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해외 납품 지연, 그리고 매출 채권 충당금 인식,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가 합작으로 해가지고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해병대용 마리온 헬기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7년에는 회사가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18년에 다시 흑자 전환을 하였으나 네. 예전만큼의 실적 사이즈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 들어가지고는 수리온이나 마리온 양산, 그리고 T-50 항공기 이라크 수출, 그리고 보잉사, 에어버스사의 항공기 부품 수출 등 주요 사업에서 정상화되는 기조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이랑 행정소송 및 분쟁 조정에 성공하면서 320억 규모의 초과 수익이 달성되면서 네. 회사가 전체적으로 정상화 궤도를 달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탄대로를 이제 점점점 실적을 쌓아놓고 있는데 인고의 그 기다림 끝에 이제는 주가 반등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 근데 여러 호재가 있고 그래도 실적이 정말 탄탄해야 되잖아요. 지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실적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아까 앞서서 320억 규모의 환수금이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추락했던 헬기 같은 경우 민관군 합동 조사에 따르면은 헬기 추락 사유가 해외 부품 제조사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지체 상금 중 일부가 하반기에 또 환입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의 정상적 진행에 더해서 한국형 전투기,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개발 확대, 그리고 이라크의 T-50 잔여 물량 인도 등 매출은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 산업 관련 사업의 특징이 그 경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라는 점에서 현재의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국방부가 항공 무기 체계 관련 조달 예산을 전년 대비 확대하고 2020년 말까지 차세대 무장 헬기 양산 여부 결정, 그리고 2023년까지 차세대 주력 전투기 양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양산 계획이 결정되면 보유 제품군이 확대될 수 있고요. 대규모 수주를 통한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늘어난 제품군으로 인해서 차후에 신제품 해외 수출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방위 산업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국제 정세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한국 항공 우주에 대한 그런 테마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실적 정상화에 따른 주가 상승 시도와 네. 맞물려서 아까 앞서서 뭐 지소미아나 이런 네.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그 방위 산업체로서 자금이 몰리는 현상, 그와 더불어서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방위산업 특징 자체가 경기의 변동을 덜 타고 국가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갖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 효과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 수익성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그 수익성이 지속되리라 예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모아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멋짐이 뿜뿜하는 종목입니다. 한국우주.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한국우주 같은 경우는요, 항공기 부품, 완제품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었죠. 인고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2017년, 2018년이 인고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적자가 쭉 진행이 됐었다가 드디어 올해부터 주요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되면 주가 반등 이제부터 노려도 되니까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우주 같은 경우는 이 상반기에 있어서 수익성이 쭉 좋았기 때문에 매출도 뭐 좋아질 것으로 더 예상이 되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또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네, 제 말 잘 들리고 계신가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전문가님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재무제표를 열심히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채 비율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한국항공우주의 부채 비율이 255%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맞는 건지 이 부분 좀 잘 짚어주세요. 네, 짚어주시죠, 전문가님. 부채 비율이 255%다라고 하면은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은 회사가 남의 돈과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내 돈 대비해서 남의 돈이 얼마나 많은가가 부채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사업이 잘 될 때야 남의 돈을 끌어서 사업을 빨리 확장시키면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남의 돈을 빌려온 비용, 이자 비용이나 그런 비용만큼 수익성을 못 낼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수주업체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이랑은 부채 비율을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업체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으면 그게 바로 수익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부채로 계상이 돼 있다가 제품을 인도하면서 그거를 부채에서 빼고 수익으로 다시 인식시켜서 자산으로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고객사에게 제품을 수주를 계약을 했는데 고객사가 주는 수익이 바로 내 매출, 수익 이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부채로 넘어오고 네. 제품을 건네줄 때 수익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주업 같은 경우는 좋은 부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런 좋은 부채를 반영해서 부채비를 다시 계산하면 130% 정도 수준으로 부채비율이 확 떨어지면서 투자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가 보시니까 다르네요. 바로 부채 비율은 255%지만 실제로는 한 130%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목 사실 그래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전략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일본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살피면 저점 대비해 가지고 약 한 30% 가까이 올라온 수준이라 네. 상당히 반등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가 더 이상 고점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요. 조금 긴 시각으로 주봉으로 전환해 가지고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인고의 시간을 보낸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봉을 그렇게 해서 조금 길게 놓고 보면은 성장하는 시기에 주가가 쭉 상승을 해오다가 한화테크인의 오버행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한번 눌려주고 그리고는 분식회계 이슈, 헬기 추락 등으로 주가가 꾸준히 빠져버리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의 반등은 정상적인 기업 영업 활동을 보여주고 성장성을 보여줄 때에 비하면은 무척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의 반등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경우는 해당 종목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진입 목표가는 금일 종가가 38,900원인데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38,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0일 이동평균에서 일정 부분 하회한 36,000원 수준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또한 목표가는 주봉상 기준으로 볼 때 전 고점 수준인 51,000원 수준으로 해서 제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신 매매 전략 잘 참고하셔서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한국 항공우주 두 번째 정리 저와 함께 패널 보시면서 함께 하시죠.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함께 보시면 항공기 부품 완제품 제조와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인고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정상화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딱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수익성 역시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38,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지금 상승 여력이 뿜뿜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 으로 봤을 때 정고점이 51,000원 부근까지는 목표가로 지정해서서 운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6,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꼭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 뿜뿜 날아오를 한국항공우주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의 우승자 권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의 일진 머티리얼즈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높은 수익률 올리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 목표가까지 아직 좀 남았는데 이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 추천주였던 일침 머티리얼즈는요. 제가 차트 바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차트를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7.49%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정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세 목표가 이룰 수 있겠죠? 네,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주봉상 이제 이 박스권 부근을 이제 돌파를 하는 이제 움직임이 보였었는데요. 오늘 이제 좀 다시 한번 재차 거래량이 터지면서 완벽하게 이 주봉 매물대를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이번 주보다 사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45,000원 목표가 부근까지 꽉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자 권경훈 전문가님은요. 잠시 후 밤 11시부터 또 무료 방송을 하실 예정입니다. 주제가요. 현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5G 관련주의 차트를 완전 정복하는 시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스탁세일즈 종목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더존 비즈온입니다. 이 이름을 좀 유추해보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회사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네, 2019년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네. 그중에 유난히 빛났던 몇 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빛났어요? 들고 온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이고요. 혹시 자, 제가 한번 뭐예요? 보여드릴 텐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귀사의 업무에 최적화된 쉽고 편리한 ERP가 필요하십니까? 업종별 맞춤형 ERP를 제공하고 ERP 시장 점유율 1위, 더존과 상담하세요. 네, 이런 광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이 더존 비전은 4차 산업 이제 관련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핀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해당 동사가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핀테크와 빅데이터 쪽에서는 이미 국내 넘버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쪽 사업 진출을 통해서 다양한 매출처가 발생하고 있고 엄청난 실적과 성장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요.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더욱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만큼 이제 동사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 잠재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성대모사 하시다가 땀나신 거 아니시죠? 이 플랫폼 사업을 하시고 또 4차 산업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플랫폼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쭉쭉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더존비존의 실적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좋은가요? 네, 당연히 이제 더존비존의 실적 또한 쭉쭉 이제 성장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매년 이제 엄청난 실적세와 더불어서 뭐 영업이익 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다나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ROE 즉 자기자본이익률이 이제 25가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이 ROE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00억의 자본을 가지고 10억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1조 원의 자본을 가지고 10억의 매출을 내는 회사보다 더 훨씬 이 자기자본이익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향후 예상되는 매출 또한 굉장히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요.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퍼펙트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러한 탄탄한 실적과 어떤 성장세를 바탕으로 6월, 7월 특히나 시장이 급락했던 그 구간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빛났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성장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제표만 봐도 퍼펙트하다라고 하셨으면 정말 이거는 눈여겨봐야 할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가져온 이유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8월 13일 날 이 동사의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서울에 있는 을지로에 이제 부영 빌딩이라는 걸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네. 4천억 원을 이제 조달을 받는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요 내용이 좀 다소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자금을 조달받는 과정에서 그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방식을 통해서 1,500억 그리고 그 차입을 통해서 이제 2,500억을 조달을 받았는데요. 이 건물을 매입한 이유가 이제 동사의 본사를 서울로 이제 이동하려고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500억이라고 하면 사실 건물값이 뭐 엄청난데요. 네.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과연 그걸 살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신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본사 건물을 짓기 위해서 4천억 원을 그거로 조달을 받는다는 것은 좀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슈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주목했던 건 바로 이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이제 3자 배정 유증 관련돼서입니다. 네. 그 방식이 이제 그 대형 금융사인 신한투자금융사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해볼 만한 게 할증 발행을 했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굉장히 희석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할인 배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더존비존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다 했을 때 한 네. 주당 발행 가액을 이제 6만 3천 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서 하는데 지금 더존비존의 그 발행 가액을 보면 8만 3천 원. 즉 공시가 나올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20%가 할증이 돼서 발행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한 게 가뜩이나 이제 대형 금융사 이제 투자자들은 투자를 잘 안 해줍니다. 더욱이 뭔가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신한금융투자사가 1,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더존비존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시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사실 좀 이제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장 저점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4,500억 원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 실적까지 같이 있으니까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잘 안 따라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제가 잘하는 건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판넬과 함께 더존비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더존비존 보시면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을 살펴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재무제표만 본다 하더라도 정말 퍼펙트하다라고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실적이 고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게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지금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가가 이 공시를 통해서 과대 낙폭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 더존 비즈온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문가님, 네, 혹시 제 말 잘 들리고 계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강민 전문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재무제표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PER을 좀 많이 이렇게 기업 분석할 때 하더라고요. 근데 이 PER 보니까요, 더존 비즈온이 40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20만 넘어가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업계에서 바라보던데 40이면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PER이 낮을수록 전 좋다고 이렇게 강박적으로 외우고 있어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PR이 좀 이제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14년도부터 굉장히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또 엄청난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PR이 좀 고평가돼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평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격 전략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네, 역시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들어서면서부터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렸음에도 굉장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해냈는데요. 8월 이제 14일 공시가 나온 직후에 이제 이틀 연속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내기 위해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오늘의 이제 종가 부근인 요 57,000원 부근을 이제 매입가로 하셔가지고 손절 라인은 여기 저가 부근이 이제 54,500원 이탈시, 그리고 반대로 6만 원 돌파가 나와준다면 최대 62,500원까지를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의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짜주셨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더존 비즈온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굉장한 투자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실적도 역시 좋았고 지금 굉장히 저점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자, 6만 원대를 돌파하면 62,500원까지 목표가 잡아보실 수 있고요. 손절 라인 54,5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4차 산업의 독보적 지위 확보한 더존 비즈온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또 권경윤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무료 방송 내용이랑요, 또 시크릿 종목 힌트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그 인사 소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소미아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겠고, 5G 관련주 제가 차트를 완전히 접목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기대해 봐 주시고 시크릿 종목 11시에 방송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G 관련주 종목 그리고 시크릿 종목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5G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저희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기다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